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바로 본론만 짧게 전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급하게 이번 주는 엔비디아 펀더멘탈 체크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슈퍼마이크로발 마이너스 10%에 대해서 점검하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슈퍼마이크로부터 정의를 해야겠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다양한 프로세서, 즉 CPU나 GPU 같은 것을 공급받아 조립하여 서버 렉의 완제품 형태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2021년부터 전략적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 PNP 솔루션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런 PNP 솔루션이란 클라우드 대신 기업들이 자체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몇 주 혹은 몇 개월이 걸리던 서버 렉 연결 작업, 데이터 센터화시키는 작업을 며칠로 단축시킨 솔루션입니다. AI GPU 시대의 초기에는 가격보다도 더 빠르게 설치하는 게 중요했던 만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PNP 솔루션으로 수요가 크게 몰렸었죠. 주가면에서도 다른 대형 서버 기업들, 퀀타 컴퓨터나 기가바이트, 폭스콘이나 델 테크놀로지나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에 비해서 가벼웠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슈퍼마이크로가 곧 엔비디아의 실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4분기 기준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은 48%가 미국으로 나가고 있고 대만향으로 나가고 있는 비중은 2분기에 21%, 3분기에는 24%, 4분기에는 17%였는데요. 이 경우 대만으로 잡히게 되는 대만 서버 제조 기업들, 퀀타나 기가바이트, 폭스콘, 슈퍼마이크로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것들이 미국의 최종 고객에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고객들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 2분기에는 76%가 미국 고객에게 인도되었고 3분기에도 76%, 4분기에도 71%가 미국으로 배송됐기 때문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미국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서 엔비디아의 GPU를 주문을 하게 되면 엔비디아의 GPU를 공급받아서 서버렉으로 만들어 미국 고객에 다시 보내는 식입니다. 주문 흐름을 예상하기 어려운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초대형 기업은 한 기업, 한 수단으로만 집중시켜서 구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애저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서버를 구축하고 있고 코로케이션,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나 에퀴닉스 같은 데도 서버를 구축하면서 다른 GPU 전문 혹은 티어2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예를 들어서 코어웨이브나 오라클 같은 곳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일부 빌리기도 하면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DGX 서버를 요청하기도 하고 혹은 대부분은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같은 곳에 HGX 서버 형태로 주문하거나 칩만 구매하는 등 다양한 기업에게 다양한 소스로 주문하는 식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이번에 하락을 꼽자면 잠정 실적 발표, 즉 업데이트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그동안 자주 잠정 실적을 발표해 왔었죠. 가이던스를 항상 발표해 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자주라고 꼽았습니다. 항상 해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AI 붐이 시작됐던 2023년 2분기부터는 잠정 실적을 보고 엔비디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죠. 슈퍼마이크로의 실적이 곧 엔비디아의 실적은 아니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이크로가 컨센 대비 슈퍼 서프라이즈라면 엔비디아도 좋을 확률이 당연히 높기에 테크 플레이어들은 대략 저번 주쯤에 나올 것이 컨센이던 슈퍼마이크로의 잠정 실적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대략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잠정 실적이 엔비디아의 본 실적 슈퍼 서프라이즈를 알기에는 좋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분이 고변동성을 원했던 수많은 콜옵션 구매자들에게는 기다리던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노란색 하이라이터를 표시한 부분들은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던 때이고 회색 X자를 표시한 부분은 잠정 실적 발표가 없었던 때입니다. 지난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부터 최근에 11개의 지난 실적 발표를 봤을 때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고 본 실적 발표만 알린 경우는 이번 1분기까지 총 4번입니다. 36%의 확률로 잠정 실적을 미리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때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2021년 3분기에는 EPS 기준 55%의 서프라이즈가 있었고 4분기에는 13%의 서프라이즈, 그리고 작년 3분기에는 기대에 부합한 정도의 5% 상회 수준이었습니다. 잠정 실적 혹은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것을 발표했던 때는 11개의 실적 발표 중 총 7번이었고 공통적으로 보자면 슈퍼마이크로의 잠정 실적 발표는 이전 분기에 제시한 가이던스에 비해서 훨씬 잘 나왔거나 잘 안 나올 때 말해줄 확률이 높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마이크로의 직전 실적 발표 4분기 자료에서는 향후 AI GPU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컨센이 이미 높아져 있고 컨센에 비해서 크게 잘 나올 확률은 상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4분기의 EPS 서프라이즈
지지율은 24%였는데 EPS 컨센이 이미 5.84인 상황에서 24% 서프라이즈라면 EPS 기준 7.24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잠정 실적 혹은 가이던스 재조정 발표가 없다는 건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건 몇 발 더 나아간 생각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번 하락이 더 커졌던 데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4월 19일 금요일 옵션 만기일 당시에 슈퍼마이크로의 뉴스가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물과 선물의 매수매도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차익 규모가 대량으로 쌓여있는 상태에서 현재 CTA 물량까지 매도 강세로 잡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나왔었습니다. 최근 나왔던 실적 발표 혹은 뉴스들의 한정에서는 AI 수요에 대해서 그닥 나쁜 콜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락 며칠 전에는 4월 16일 화요일에 루프캐피탈의 목표 주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슈퍼마이크로의 주가는 10.6% 상승했었는데 당시 보고서의 목표 주가 근거 자체는 피스컬 이어 2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은 30빌리언에서 40빌리언 그리고 EPS는 연간 50에서 6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멀티플 25에서 30배를 줬다. 이런 기준에서 $1,500를 말했었습니다. 약 18개월 뒤에 EPS에 대해서 25배에서 30배를 줄 것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목표 주가 책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12개월 뒤에 EPS에 대해서 현재 22배의 멀티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SML과 TSMC 실적이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반도체 전반에 훈풍을 불어넣진 못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PC 등이 부진했기 때문인데 크게 보자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TSMC에서는 PC와 모바일의 수요 회복 강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인 슬로우한 회복을 생각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전통 서버 주문은 최소화하고 AI 서버 주문 위주로 처리하다 보니까 아직은 CPU 기반의 전통 서버 회복이 더디다는 점. 세 번째로는 4분기의 톤과 다르게 자동차 반도체의 성장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훈풍을 불어넣지 못한 것은 맞지만 이는 AI 수요의 약세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non-AI의 수요 약세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아닌 산업의 수요와는 달리 AI 수요는 매우 강하다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COWS 수요는 매우 강해서 공급이 여전히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후공정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문하는 양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적은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흔히 말하는 핫한 주식의 피해가 컸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마이너스 23%,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0%, 버티브는 7%였습니다. ARM도 마이너스 17%, 캠텍도 마이너스 6%였죠. 만약 AI 전체 문제의 걱정이었다면 같이 크게 하락하지 않았을 기업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었는데요. 첫 번째로 보자면 AI 수혜로 상승 중인 서버 기업들과 그리고 ASIC의 대표주자인 브로드컴입니다. 델은 마이너스 3%, HPE는 1% 하락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와 가장 비슷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하락하지 않은 첫 번째 기업군입니다. 전체 테크 산업을 보는 입장에서는 잠재적으로 서버 기업들 간의 점유율 변화, 한마디로 슈퍼마이크로에 비해서 델과 HPE, 퀀타 같은 곳으로 서버 주문이 더 많이 가고 있다. 이런 점유율 변화도 생각할 수 있었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이식으로의 수요 이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죠. 마벨과 브로드컴도 각각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대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자면 관심이 낮은 기업, 옵션으로 한머니가 유입되고 빠져나가느라 망가지지 않았던 기업들은 나름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로 다시 살아나는 과거의 강자들입니다. 오라클은 마이너스 1%, IBM은 플러스 0.1%를 기록했는데요. 오라클과 IBM은 과거의 각자 IT를 호령했었지만 크게 주춤한 뒤 현재 AI 붐을 맞이해서 AI 서버를 많이 주문하면서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한 인프라 애저 서비스나 플랫폼 애저 서비스 혹은 AI 소프트웨어로 살아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대적으로 애저나 GCP, AWS에 비해서 화려한 수준은 당연히 아니지만 티어2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서버들을 구입하고 있죠. 이렇게 많이 구매한 곳들 중에서 주요 고객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나 xAI의 트레이닝용 수요도 상당합니다. 그러나 앞서 델과 마찬가지로 핫하지 않기에 우르르 몰려다니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많았던 곳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IBM도 AI 붐 이후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하락의 원인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옵션으로 인해서 언와인딩된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펀더멘탈 AI GPU의 수요와 공급에 그리고 경쟁에 대한 펀더멘탈 체크 자료는 네이버 콘텐츠를 통해서 독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